이 시대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 상담소 와렌 와이. 안녕하세요. 청년사역자 장희찬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청년들의 고민들을 청년들의 시각으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함께 해주시는 네 분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옆에 이제 양옆에 계시는 우리 여자 두 분께서 오늘 힘을 많이 주셨습니다. 어깨. 듣기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결혼했잖아요. 네. 저희 그 웨딩 촬영할 때 보통 입는 옷이거든요. 신부님이세요? 네, 곧 이제 좀 하고 싶어가지고 나이 21살인데. 한껏 또 이렇게 화사한 느낌으로. 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가을이 오기 전에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 어디 메뚜기도 있을 것 같아요. 메뚜기가 여기서 나오나요? 네, 잠자리 차갖고 이렇게 목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자동 정색이 되네요. 이 옷에 메뚜기라니. 메뚜기라니요. 아니 우철 씨는 요즘 머리 스타일을 많이 이렇게 한번 어려 보이는 느낌인데 네. 아이돌 같나요? 뭐 얼굴은 어려 보이지만 정신은 그리고 말하는 또 선비, 여전히 선비는? 똑같으니까요. 예, 선비님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이돌 같다. 아이돌 같다. 야 이것마저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이 둘 얘기가 왜 나온 거지 대체? 그러니까요. 개그하지 않겠습니다. 뭐 어쨌든 머리 스타일은 잘 어울리시니까요. 네, 잘 어울려요. 그걸 우리가 좀 이렇게 위안을 삼았으면 좋겠고요. 다행이네요. 저희가 이제 40회가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야. 많은 시간을 함께 했는데 네.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요? 이렇게 좀 다양한 청년들의 고민들을 나누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정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게 저는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감격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냥 이제 흘려 지나갈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니까 뭐 어찌됐든 저희가 토론이 이렇게 전문적인 토론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시각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저희들에게 유익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면서 되게 생각과 마음이 많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되게 어려워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이 녹화 이후로 저의 어떤 모습이 변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자주 연락이 와요. 고민을 묻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그래서 네. 마음을 활짝 한번 열어보고 네. 청년들의 고민 속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죠. 네. 드디어 우리가 뭐 저번에 한번 아주 짤막하게 다루긴 했지만 네. 네.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야 될 만한 주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볼 때가 됐어요. 바로 이 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캐슬. And the castle? 캐슬, 뭐 라스트 네임 이런 성이 아니라 세인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나눌 필요가 됐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간의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혼전순결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 나이 21살 신나게 대학 생활을 하던 그때 제게도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부러워요.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죠. 그런데 관계가 깊어질수록 문제가 많아졌어요. 스킨십 때문에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3살이 많은데요. 저는 오빠가 첫 남자친구인데 오빠는 연애 경험이 몇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독실한 기독교이고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연애 초반 저는 혼전순결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빠는 그런 저를 좋게 여기며 제 생각을 존중해주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연애를 하면서 마음이 점점 깊어지고 스킨십 단계도 높아져 가면서 싸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이게 안 돼요, 잘. 그러더니 급기야 제게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남자친구는 저를 많이 배려해줬습니다. 서로 간의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제 결심이 너무나 확고하니 남자친구도 많이 지친 것 같더라고요. 매달려도 봤는데 서로 생각도 많이 다르고 과연 우리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대요.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듭니다. 이대로라면 계속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내가 과연 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정말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도 보편적인. 뭐 크리스찬뿐만이겠습니까? 그럼요. 다른 이런 사람 모든 경우- 인간들이 다 그래요. 주변에서 진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또 남자다 보니까. 네.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뭐 친구분들이나 후배, 뭐 선배분들이 계세요? 너무 진짜 많고 많아요. 너무 많죠. 네. 이전부터 이후까지 많을 거예요. 이전부터 이후까지. 이후까지요. 실제로 제 친구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남자친구랑 헤어질까 말까 고민한 애가 있었어요. 네.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헤어졌어요. 아하. 네, 헤어졌는데 오히려 그 친구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힘들어했는데 나중에는 너무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닌 사람이었으니까 애초에 빨리 정리하는 게 나았었던 것 같아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야, 아마 우리 군대에 갔다 오신 두 분은 좀 격하게 공감하실 수도 있어요. 뭘요?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 혼전순결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대두되는 곳이 또 군대 아니겠습니까? 군대. 네. 그렇죠. 이제 남자들끼리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다들 그것만 손꼽아 기다리더라고요. 첫 외출, 외박, 휴가. 그때 여자친구 만나야지. 요것만 기다리고 또 그렇게 갔다 오면은 이제 많은 썰들을 이렇게 풀어주더라고요. 그냥 뭐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든 인간이라면 그런 것에 미혹되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여자들도 다 그렇죠. 아 그럼요. 여자들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인간들은 다 그렇지 않나요? 다행이네요. 네, 모든 그럼요. 인간이라 하니까. 그래서 군대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되게 궁금했었는데 네. 남자들 이렇게 군대 딱 처음 들어오면 선임이 후임한테 딱지 뗐냐고 얘기하더라고요. 딱지를 물어본대요. 떼요? 무슨 딱지요? 무슨 딱지요? 코딱지인가요? 철 씨. 아니 정말. 여기 코딱지 묻어서 떼냐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전 딱지 못 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무시를 한대요. 전 그 얘기 듣고 되게 충격받았었거든요. 사실 제가 뭐 그 당사자가 아니었을까. 어머. 그 논리는 저는 이제 좀 늦게 군대를 갔어요. 네. 제가 20대 후반에 이제 군대를 갔는데 늦게 갔구나. 제가 동기 생활을 했던 우리 동기들이 대부분 저보다 6살, 7살 어렸던. 네. 근데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친하니까 뭐 경험이 혹시 있냐? 다 근데 나이가 나는 그거는 있으니까. 나의 어떤 신앙적인 이유로 나는 그거는 결혼 전까지 노. 얘기했더니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고도 아직 경험이 없는 이 형은 어떻게 누가 구제해 줄 거며 진짜 루저다 막 이렇게 와 얘기하죠. 이거 진짜 답이 없는 형이네 막 이런 식으로 저를 막 조롱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물론 장난이었겠지만 그들에게는. 그래서 마치 아직까지 성경험이 없는 것이 굉장히 큰 뭐 잘못 또 놀림거리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어요. 맞아요. 저도 20대 초반에 이게 아는 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가 아직까지도 경험이 없다는 것은 미국에선 찌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여자도 그래요? 그럼요. 남성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이제는 혼인 전에 결혼하지 않는 게 뭐 혼수와 같다. 네. 뭐 혼전순결 서약서를 쓰지 않으면 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오고 가는데 왜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청년들 또 젊은 세대들의 성 인식이 개방되어져 버린 걸까요? 이게 매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일본어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이제 일본 드라마나 여러 가지 뭐 애니메이션이나 네. 보다 보면 그 문화를 알 수가 있는 게 그 성적인 문화가 엄청 개방돼 있더라고요. 이성을 만나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출 수 있는 클럽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다 보니까 지금 말고 이전에 이전부터 아주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그래서 술이 들어가면 감정이 앞서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마음들이 열리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내 모든 것을 이제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많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 야동이라는 야, 너무 조심스럽게 말씀하셔가지고 저 저는 얘기하는 건가요? 한 번도 안 보신 것처럼 얘기를 그러니까 하시지. 야동은 정말 그런 안 야동인 보셨나 것 같은데 보다. 장음으로 전해드렸어요. 아이고 덥네요, 네. 그런 동영상을 좀 접하기가 되게 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간사님이랑 이제 좀 어떤 이런 게 있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네, 네. 옛날에는 비디오방 같은데 가서도 막 진짜 몰래 막 어떻게 해서 정말 어렵게 구했는데 지금은 남자들 그냥 핸드폰에 담아서 다닌대요. 핸드폰에 담아가지고. 네.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그리고 노랑톡으로 친구들이 막 보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너무 빠른 데는요. 그냥 뚝 치면 뚝 나오는데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 드드드 이렇게 나오니까 재미가 없어서 차라리 안 보겠죠. 이거 이제 해보신 분만 알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게 외국에 가서 그럴 수 있죠. 이게 빠른가 느린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해본 사람만 알수 있습니다. 제가 더 당황스러워요. 야, 이런 식으로 나를 정말 이런 디테일은 공감을 못 하겠네요. 처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뭐 많이 느리던가요? 인별그램
보면은 네네네. 와 정말 낯뜨거운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제재가 그리고 많이 심하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금 외설적인 동영상이나 사진들이 올라와도 누군가 따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삭제가 되지 않는데요. 너무 좋으니까 이게 신고를 못 하는 거 아닐까요? 좋으세요? 오늘 그쪽으로 가시기로 하시고 잠깐만요. 오늘 좋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셔츠도 많이 풀으셨어요. 첫 성경험이 굉장히 연령층이 낮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첫 경험이. 네. 우리가 예전에 생각해보면 아무리 빨라도 뭐 고등학생. 그렇죠? 아무리 빠른데? 빨라도 아무리 양보해도 한 중학생 정도였는데 양보해도? 지금 보니까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이요? 네. 요즘에는 SNS에 그 영상이 한 번 올라와서 진짜 맞아요. 그래서 이슈가 심각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있어요. SNS에 그런 게 네, 올라왔다고요? 그게 그 애들이 교실에서 그냥 했던 거니까 여기 올라와가지고 엄청 이슈돼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충격을 이게 받았던 이렇게 적이 있거든요. 어린 나이에 성경험을 잘못하면은 아직 신체가 자라지 않았잖아요.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대요. 그런 것들은 진짜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건데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의 이 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통계가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17년 한국보그마협회가 발표한 청년 성인식 실태 조사 결과를 한번 보고 있는데요. 결혼 전 성관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약 30.7%. 그리고 사랑하는 사이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뭐 사랑하면 상관없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52.1%. 그다음에 이제 성관계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찬 질문에는 약 41%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첫 성관계 시기 그게 대학 재학 중인 경우가 72.5%로 압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심각한 거는 지금 초등학교 때에 0.3%가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데요. 뭐 중학교에도 3.4%가 네. 되니까요. 어쨌든 우리 젊은 세대들의 이 성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좀 반증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네, 우리 혼전순결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죠. 이게 뭐 혼전순결 서약서를 쓰고 이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나라 보면 너무 폐쇄적이잖아요. 이 성에 대해서 누가 하나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정확하게 알려준 어른들도 없었고 그렇게 뭐 채널들도 없었고 다 우리 어린 시절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 남자들은 보통 보면은 이제 비디오 빌려서 이렇게 간혹 이렇게 보잖아. 어른스러운 애가 먼저 이렇게 빌려가지고 그렇게 성인물을 접했었고 저도 그렇게 봤었고 저도 네,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것들을 계속 보면 이게 마치 그 당시에는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지고 아름답게 보여지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를 누구에겐 털어놓을 수 없고 내 스스로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은밀한 곳에서 하다 보니 더 점점 질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드러내고 오픈하고 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성관계만이 좋은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이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성교육제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정말 많이 폐쇄적이었거든요. 성을 떠나서 누군가를 사귀는 게 공부에 방해된다, 좋지 않다, 시선이 안 좋다, 뭐 이런 등등의 이유들로 너무 막아놓으니까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었고 그러니까 이게 몰래 사귀고 또 몰래 뭔가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죄는 빨리 하고 싶잖아요. 많이 하고 싶고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인데 네. 더 막아놓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교육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성 교제부터. 이 혼전순결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한 이 사회 속에서 또 등장하는 좀 흥미로운 현상은 바로 동거 문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중에 결혼하기 전에는 무조건 한번 살아봐야 된다. 뭐 6개월이건 1년이건 한번 살아보면서 뭐 속된 말로 속궁합도 한번 맞춰보고 네. 안 맞으면은 아닌 거니까 헤어지고 막 이런 어떤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제 친구들 고등학교 때 저까지 합해서 5명 같이 다녔었는데 좀 그런 얘기를 주제가 나온 적이 있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전부 다 그런 오케이. 생각을 무조건 막 같이 살아보고 동거를 동거를 해보고
해봐야 이 사람이랑 맞는지 안 맞는지 알지 않냐. 나중에 결혼해놓고 안 맞으면 그때 헤어지면은 다 이렇게 이혼인데 자국이 남지 않냐. 그러니까 먼저 해보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들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속궁합이라는 말이 굉장히 세상적인 말이에요. 왜냐면 의학적으로 봤을 때 남녀가 그 우리가 말하는 속궁합은 충분히 맞춰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무슨 조금 한 번에 우리가 궁합이 맞고 안 맞고의 개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사랑한다는 그 핑계로 혼전 순결을 깨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사랑한다면 지켜주는 것도 남자의 의무 아닐까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되게 다일 것 같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결혼 생활하면 그게 전부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들을 계속 수없이 들어오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결혼 생활을 허락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낳으시고 주신 게 아니라는 생각이 이제 확신이 든 거죠. 또 한 가지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생명을 잉태하는 아주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이 주신 정말 축복인데 이걸 함부로 한다라는 거는 조금 그 성경적으로도 위배되지 않을까. 제 양심에도 같이.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조금은 변질되어 버린 뭐 연애관이라고 좀 말하면 제가 편할까요? 이해가 아마 되실 텐데 마치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상대방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서 서로가 선택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채우거나 공급하지 못할 때는 갈라서는 그런 문화. 네. 오히려 내가 희생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필요를 공급하고가 아닌 너가 내 필요에 안 맞으면 잘라버리고 안 맞고 우린 틀리고 어떤 이런 잘못된 그런 남녀 간의 문화가 이미 너무 많이 정착해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우리 특히 젊은 세대를 물들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염려의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맞아요. 근데 아까 강준 씨가 언지 씨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명히 성관계는 임신의 목적도 있는 겁니다. 생명의 탄생의 목적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제가 뭐 의학적으로 지식이 많은 건 아니지만 임신을 피할 수 있는 피임의 이 100% 가능한 피임 방법은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성관계라는 것이 한 생명을 태어나게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숭고한 것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훨씬 더 책임감 있는 행동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예빈 씨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과연 이 혼전 순결이 성경적인 것이냐? 성경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 있는가? 많은 분들이 구약도 보시고 신약도 보시는데 저는 딱 한 구절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고린도전서 7장 2절입니다. 너희들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각자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둬라.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제도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성행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간음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간음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심플하게 쾌락만을 쫓으면서 책임감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혼전 순결은 우리 크리스천들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덕목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근데 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청년들이 이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깨끗하지 못하고 또 그런 범죄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될까? 정죄하고 비난해야 될까? 아니면 그들을 우리가 대해야 되는 다른 방법들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실제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러 온 친구가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그 쾌락을 즐기는 것이 너무 좋대요. 매일매일 끊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더 다른 사람을 알고 싶다는 거죠. 근데 정말 이 친구의 말이 너무도 이게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고민이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나는 이 쾌락을 절대 못 버리겠다. 난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양심에 찔리고 부끄럽고. 네, 교회만 오면 회개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네가 그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것 같다. 하나는 하기 싫은 거, 하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것. 정말 너무도 뻔한 얘기지만 근데 한 가지 마음만 공존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게 낫다.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 정죄하지 말아라. 왜냐면 너 말고 너는 이렇게 나한테 고백을 하지만 나는 내 안에 너한테 고백할 수 없는 수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왔고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서 오히려 너가 나한테 이렇게 빛으로 나와서 얘기해 주는 게 너무 고맙고 너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도 매일 회개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울면서 무릎 꿇지만 제발 한 번만 그런 음행들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라. 네 스스로 끊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누구도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보다 우리가 더 많은 죄들을 짓고 산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제 아는 지인 사람 중에 저한테 와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행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걸.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거는 사단의 메시지라고. 너 죄인인데 너 이미 그 짓 했잖아. 근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창피하게 어떻게 나아갈 거야? 너 염치없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단의 메시지다.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너가 그 죄 때문에 네가 죄송해서 못 나오면 하나님이 왜 우리 위해 돌아가셨겠냐고 그런 얘기하면서 그들이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들이 제일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혼전 순결을 지키신 분들 가운데서도 마음으로는 이미 수없이 간음하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들이 마음으로만으로도 간음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두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모두는 사실 이 성적인 범죄에 있어서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최소한 육신적으로는 지켰어. 너네들 다 범죄한 자들이야. 정죄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도 다 함께 겸허한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회개해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고 끊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궁금한 거 있긴 한데 네. 부부라는 게 혼인신고한 게 부부예요? 아니면 앞에서 결혼식을 한 게 부부? 요즘 청년들 그 이제 결혼할 때 신혼부부 대출 같은 거 이제 받으려고 네.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맞아요. 한 몇 달 뒤에 이제 결혼식 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일단 결혼식 하고 혼인신고를 그 다음에 하자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준이 부부인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저는 진짜 많이 궁금하거든요. 아니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했잖아요. 네. 성원 선언하면서 나 누구는 신부를 아내로 맞이해서 평생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까? 예, 그 순간부터 부부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포했으니까요. 근데 결혼신고라는 것이 먼저 선행된다면 그 결혼신고 시점이 부부가 된다라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만약에 법적인 신고 전에 그냥 결혼식이 먼저 있었다면 그 결혼식이 먼저 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쨌든 둘 다 분명히 부부가 되기 위한 절차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게 언제까지 그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될까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뭐 일주일을 좀 더 앞당길까, 뭐 일주일을 좀 더 미룰까, 이런 고민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되게 재밌네요. 근데 이왕이면은 지켜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결혼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허락받는 어떤 예식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때까지는 뭔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기도하면서 참아야 되지 않을까? 뭐 요거는 제가 봤을 때 구체적으로 이것이 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네. 개인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그렇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거에 따라서 봐주실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언제부턴가 이 혼전 순결을 지킨다는 것이 좀 구시대적인 그런 발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또 지켜나가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 혼전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혼전 순결의 문제에 있어서 죄책감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로 계속 회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또 하나님과 잠깐 멀어져 계시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크리스천 와린와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 상담소 와렌 와이. 다음 주에 만나요. 제 머리에 혹시 파리가 앉아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군요. 왜 갑자기? 여기에 갑자기 파리가 앉은 것 같아가지고 클로징 할게요. 예. 여기 뭐가 있어요 지금 안에. 없어요. 뭐 땀 나서 이제 그렇게 있죠 느껴지시는 거 여기. 아니에요? 여기 있죠 뭐. 네? 아니요. 없어요. 그러니까 땀이 흘러내려서 뭐가 있는 것처럼. 귀여우시다. 전혀 없어요. 여기가 더워져서 계속. 너무 덥다 근데. 유난히 덥네. 너무 더워.